일단은 독서와 연극, 하늘은 말 것만 4차 시입니다. 현덕의 작품인데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미래인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천재 교육에도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먼저 살펴볼게요. 발단에서는 문기가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오면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고 생긴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개에서는 문기가 삼촌의 꾸중을 듣고 쌍안경과 공을 버린 후에 남은 돈은 고깃간집 앞마당에 던져 버립니다. 위기 부분에서는 수만이의 협박으로 숙모의 돈을 훔친 문기 때문에 도둑의 누명을 쓰고 점순이가 쫓겨나게 됩니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내용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거나 이렇게 시간 순서가 바뀐 것을 역순행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한다면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작품에 드러나는 갈등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정과 결말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28쪽입니다. 하늘은 말 것만 절정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엇을 뜨다가는 그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시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그리고 공교로이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다. 그만치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지금 이튿날 아침이다 라고 해서 시간이 경과가 되고 있고요. 문기는 밥을 두엇을 뜨다가는 그만둔다. 밥맛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도시 입맛이 나지 않는다도 자기 때문에 점순이가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죄책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학교에 가는데 하필이면 첫 시간이 수신 시간입니다. 수신은 일제강점기 때 교과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도덕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뜻은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북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한다는 의미인데요. 바른 품성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그 수신 시간에 하필이면 제목이 정직입니다. 정직은 이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 문기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주된 원인이 자기가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정직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문기를 쳐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지는데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속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할 때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기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고 수업 시간에 마치 선생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찔리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누가 등을 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8쪽에 이어지는 내용 살펴볼게요.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언제나 다름없이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즐기건만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고개를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문기는 전일처럼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오후에 점을 여기다.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 가는 무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을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문기를 안방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막막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다음엔 손님이 왔다.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았다. 지금 내적 갈등을 하던 문기가 담임 선생님에게 자백을 하려고 갔는데 자백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하늘은 맑고 푸른데 문기는 지금 마음이 어두컴컴한 상태입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세상은 밝은데 문기는 부정직으로 양심에 꺼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드러나고 있고요.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 과 하늘은 맑고 푸르다라는 상태가 지금 대조되고 있고요.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싶다. 문기의 바람,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좀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죄책감을 갖고 괴로워하는 문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오후 해질녘 다시 시간이 경과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건. 오후에는 이제 선생님 집에 가서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예고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 집 앞에 무춤하고 섰다. 무춤이란 말은 놀라거나 어색한 느낌이 들어 갑자기 하던 짓을 멈추는 걸 무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선생님을 찾았다. 자백하기 위해서 선생님네 집에 갔는데 선생님 태도가 너무 부드럽고 아이는 울고 사모님은 들락날락거리고 손님은 오고 그래서 결국에 자백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백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네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거법이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담임 선생님께 자백을 하러 갔다가 못하고 돌아오는 문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9쪽의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풍풍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 가는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지금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인데요. 먼저보다 담임 선생님 집에 갔을 때보다 더 무거웠다는 얘기는 담임 선생님에게 자백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자백하지 못해서 무겁고 갈등이 이제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거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라고 해서 집에 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심리가 반비례한다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요. 집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멀어지니까 이제 반비례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렵고 삼촌이 두렵고 점순이가 두렵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지금 세 사람 나오고 있는데요. 열거법이고 두려웠고 두려웠고 두려웠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자기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잘못한 부분을 또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문기가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입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부분으로 문기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곧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30쪽 결말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을 지났는지 모른다.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 무섭게 전등불이 밝아 눈이 부시었다. 문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번째 문기는 눈을 뜨자 희미하게 삼촌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것이 차차 똑똑해지더니 삼촌은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하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본다. 문기는 이것도 꿈인가 하고 한번 웃어주려면서 그대로 맑은 정신이 났다. 문기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 삼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 작은아버지 하고 문기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지금 문기가 병원에서 깨어나서 삼촌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삼촌이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라고 웃지도 않고 내려다보는 건 문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근심이 있어서 웃지도 않고 내려다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라는 말도 똑같이 문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내려다본다 다현재형 시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기가 작은아버지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려고 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해서 지금 교통사고가 난 거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자업자득인데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내용 이럴 때 자업자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31쪽 이어지는 결말 부분의 내용 살펴볼게요.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그러나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또 붓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하자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마음이 맑아지며 따라 몸도 가뿐해진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지리라.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결말 부분 내용 드러나고 있는데요. 고백을 다 하고 나니까 자기를 겹겹이 싸고 있는 허물이 벗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죄책감에서 지금 벗어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밝아진다라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맑은 하늘을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내적 갈등에서 완전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말 부분의 내용은 문기가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 삼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합니다. 글의 갈래 종류는 단편 소설입니다. 분량이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전부입니다. 20, 30쪽 안쪽은 단편 소설로 분류한다고 하였는데요. 시대상 현대소설 1938년 소년지에 실렸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작품은 현대소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구분하자면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나 갈등을 겪고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다룬 작품입니다. 두 번째,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적었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를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동화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말 할 수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1930년대 일제강점기이고요.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점은 지금 수만이, 문기, 삼촌, 숙모, 점순이 이렇게 나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3인칭 시점인데 문기의 내면 심리까지 적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중심 소재, 제재는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일과 이로 인해서 이제 문기가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일과 거짓말이 중심 제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제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수만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갈등을 더 커지게 하고 사건의 진행에 따른 인물의 심리가 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물의 심리 묘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정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는 작품입니다. 양심을 추구하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께 정리할 학습 활동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